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따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옳고 그르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당장 눈앞의 것부터 해결하고 싶은 그 순간 말이에요. 억울하고 분해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때요. 근데 있잖아요. 옛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문곡직. 옳고 그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성격 급한 사람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훨씬 무겁고 뼈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분노를 앞세웠다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 근교의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현재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을에서 제일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불처럼 급했거든요. 억울한 일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당장 달려가 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현재를 보며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저 사람은 정의롭다고 좋아하는 사람과 저 사람은 너무 무섭다고 멀리하는 사람으로요. 그래도 현재에게는 한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단짝 친구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현재와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항상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었죠. 그 둘이 친구라는 게 신기하다고들 했지만 현재는 늘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놓치는 것을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곁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 그 믿음이 흔들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가게에서 쌀이 자꾸 모자란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계산이 잘못된 거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계속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 하나가 현재에게 슬쩍 귀띔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민준이가 자네 가게에서 뭔가 챙겨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저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그 친구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일단 민준을 직접 만나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달랐어요. 불같은 성격에 배신감까지 더해지자 이성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재가 민준의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간 마당에 있던 민준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현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내 가게에서 쌀을 훔쳤지? 어릴 때부터 함께한 내가 그렇게 웃음냐? 민준은 눈이 커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일단 진정하고 얘기를 좀. 변명하지 마. 본 사람이 있다고. 현재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상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냥 현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현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분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 창고를 다시 정리하다가 쌀자루 뒤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쥐구멍이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쥐들이 드나들며 쌀을 갉아먹고 있었던 흔적이 창고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의 출처도 밝혀졌습니다. 민준을 봤다는 그 사람은 어두운 저녁에 다른 사람을 민준으로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친구에게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도둑 누명을 씌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현재는 민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현재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내 말 한마디 듣지 않고 미안하다. 한참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마을에서 제일 당당하던 그 사람이 닫힌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현재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분노는 빠르지만 상처는 느리게 아문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매일 민준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말을 하는 날도 있었고 그냥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상처받은 얼굴이었지만 예전처럼 현재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은 한참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야, 나는 내가 나를 믿지 못했던 것보다 나한테 물어볼 생각조차 안 했던 게 더 아팠어. 그 말이 현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불문곡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현재는 그제야 온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불문곡직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은 단순히 성격 급한 사람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화가 났을 때 먼저 묻습니까? 아니면 먼저 터뜨립니까? 현재는 마을에서 제일 정의롭다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소문 한 조각에 평생의 우정을 던져버린 겁니다. 분노는 우리를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빠름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소문 한마디, 오해 한 조각이 소중한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가 나는 그 순간 딱 한 번만 멈추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 한 번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